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삼성전자의 바닥 탐구는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깜짝 어닝에도 불구하고 역시 매크로 변수의 발목이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불확실성의 굴레에 갇혀서 오늘도 약세 흐름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좀 답답한 행보인데요. 종잣돈 모으기 재테크 요즘에 정말 쉽지가 않으시죠?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만나게 되면서 의욕상실에 빠지게 되는 쉬운 시기입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저희 진단쇼 찾아오셔가지고 종목 진단하시는 그 열성에, 네, 열의에 제가 또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 빛이 나는 그날까지 함께 달리면서, 네, 오늘도 열심히, 네, 종목에 대한 탐구, 네, 종목 진단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념인 FP 함께할 예정이니까, 네,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 허심탄회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하시면 더 편하시죠? 뭐 디테일한 것도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 찬스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 전화 325-8200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계속 전화 받으니까 방송 끝날 때까지 도전해 주시고요. 게시판과 채팅창에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지, 얼마에 사셨는지, 그리고 비중까지 세 가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두 분께서 오늘도 성심성의껏, 네, 여러분들께 친절한 또 자상한 답변 남겨주실 예정입니다. 점심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진단쇼는 오늘도 시작합니다. 점심을 조금 뒤로 미루시고, 네, 일찍 네, 출석 체크 해주시는 감사한 분들 너무 많으세요. 네, 러브스키님, 테리케이님 어서 오십시오. 서상현님 처음 뵙습니다. 바이넥스 올려주셨는데, 처음 뵙는 저희 서상현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스카이님, 카키님 어서 오세요. 네, 주미영님, 테리케이님 오늘은 저한테 어제는 프랜차이즈 맛집 사장님 같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상큼하고 발랄한 동생 같은 수행 누나. 좀 헷갈리네요. 제가 뭐가 맞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지크니 어서 오십시오. 주미영님도 항상 저희 애청자이시죠? 함께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고, 오늘 제가 뉴페이스 분들 등장하시면 종목 진단 기회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참여와 함께 저희 진단쇼 이루어집니다. 네, 1시간 알차게 제가 한번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요즘에 정말 이슈 없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너무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 종목에 따라가기가 너무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장 환경이 이렇다면 여기에 맞게 또 대응 능력을 꾸려나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개발 종목 장세에서 살아남는 법,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최근의 시장은 어제부터 이제 조정이 강하게 이어지는 와중에 있죠. 아무래도 이 시장에 계속해서 우려감이 더해지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어제 이제 연준 부의장인 브레이너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비둘기파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이제 가장 평화적인 인사마저 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가 그만큼 심각하구나라고 이제 시장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원래 3월 FOMC 때 이미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완화적으로 0.25bp 이제 인상을 했었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금은 이제 늦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때문에 이번 5월에 0.5bp 급진적인 인상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속적으로 또 급진적인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감이 깊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전히 살아나고 있지 않은 이 외국인의 투심,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비메모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수혜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크게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오늘 이제 그 2년간의 저점을 깬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장은 또 추가적으로 이 패닉셀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또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기만 할 것이냐, 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이슈들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이슈였고, 삼성전자하고 또 실적이 뭐 나쁘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때문에 뭐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이런 악재들은 반복되어 왔었던 이런 악재이기 때문에 저점은 반드시 확보를 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좀 최근에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저번 주부터 이제 이 쌍용 그룹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쌍용을 인수한다라고 해서 뭐 이제 쌍방울이라든지 뭐 에디슨, 그 다음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G 그룹주들 이제 뭐 계속해서 이 쌍용 관련된 종목들만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조금 민폐가 아닌가 싶을 수준으로 시장이 좀 수급을 흡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 기대감이 올라오는 섹터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리오프닝 기대감에 따라서 뭐 화장품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완전히 분위기가 살아난 이 반도체와 뭐 2차 전지 업황이라든지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상승이 나와줄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현재 구간은 포트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여유롭게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이 저점을 찍을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가 아닌가. 이제 여유롭게 이 시장 반등을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이런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고, 뭐 반등 또한 분명하게 나와줄 것인 만큼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현재 구간 이제 아름다운 조정이 나온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뭐 시장이 저점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떻게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잡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상승으로 이제 이끌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요하게 보면서 시장 반등 구간에 다시 한번 이 잡아갈 종목들을 이제 조금 여유롭게 다시 포트를 재정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이번 조정장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뇌동매매가 아니라 여유를 찾자가 포인트가 맞으시죠. 여유를 찾으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건전한 조정 이후에 내 포트를 이제 정상적으로 꾸려나갈 것을 한번 준비해보는 시기로 삼아보자라는 멘트 주셨습니다. 너무 모범적인 또 답변 남겨주신 것 같은데, 뭐 민폐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참 많죠. 그런 종목들이. 네, 시장에는 민폐쟁이입니다만은 아마 또 어떤 분들의 포트에서는 정말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주고 있는 그런 효자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내가 정말 능하게 따라가면서 매매할 수 있다면 이 시장이 결코 또 어렵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굳이 내가 이런 성향이 아니라면 이걸 또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향후 정상화되는 시장을 함께 기다리면서 종목을 조금 가다듬어 보는 포트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보는 시기로 함께 도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의 모범적인 멘트 답안 들어보면서 저희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해 볼게요. 저희 주미영님께서는 박스권 매매 너무 힘드네요. 특히 요즘에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신데 언제쯤이나 이 수급도 메이저 세력들이 든든하게 우리 시장을 지켜주면서 좀 가게 되지, 그리고 대형주들이 너무 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좀 답답이 모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저희가 정신을 가다듬고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는 자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 궁금하신 거 오늘도 많이 올려주세요. 첫 번째는 저희 서상현님의 종목으로 출발해 봅니다. 오늘 좋던데요. 바이넥스 가지고 계세요. 바이넥스가 오늘 장중에 16%까지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15,700원이 매수가이시고 50% 가지고 계신데 얼마나 지금 마음고생 끝에 만나고 있는 급등일까 싶습니다. 장중에 18,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약간의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수익이 되셨어요. 지금 18,000원권에서 바이넥스가 물론 좀 저점이긴 합니다만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호재에 좀 반응하고 있는 상태인데 속을 끓이셨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 아마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가져가야 되는 종목입니까? 아니면 차익 실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의약품 위탁 생산 관련된 이제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바이오 쪽 전체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은 상황이 정말 이제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넥스가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제 성장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장이 약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년 대비 올해 이제 좋은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 이제
성장을 잘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이 의약품들에 대한 수주 증가에 대한 이런 기대감. 최근에 이제 이 셀트리온 향의 이런 이 의약품들을 수주를 받으면서 이번 1분기에는 이제 뭐 아직까지 그 공장에 대한 설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은 이제 줄어들 것으로는 판단이 되지만 다만 이제 하반기까지 가면서 다시 한번 이 셀트리온 향 어떤 이 수주를 통해서 이제 실적이 추가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실적 성장성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다가 오랜만에 이제 좀 큰 상승이 나온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듯이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좋은 이슈를 보유한 종목들, 그 다음에 지금 또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그나마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바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러한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바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그 상승이 나왔던 구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CMO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 투자자들의 굉장히 좀 많이 화두가 됐었던 그러한 종목이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 이제 뚫어내야 될 그러한 이제 매물 구간이 굉장히 좀 두터운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상승이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매물을 계속해서 소화해내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1차로 뚫어내야 될 그러한 구간들, 그 다음에 2차로 뚫어내야 될 구간들, 굉장히 조금 다양하게 매물 구간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대략 한 19,000원 구간, 19,000원 구간을 보시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전에 상승이 이제 크게 나왔고 매물이 강하게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먼저 19,000원 구간을 뚫어주는지, 그리고 그 구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잘 나와주다가 19,000원 구간 근처 가서 살짝 이제 윗꼬리를 그리는 그런 이제 구간을 그리고 있죠. 때문에 19,000원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의 양상도 조정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 19,000원 구간에서 조금은 이제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19,000원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19,000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조정이 소폭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또 비중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계세요. 비중이 이제 50%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익절 라인을요 대략 한 17,700원 정도로 좀 잡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도 수주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잘 나와주면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굉장히 투자했던 이런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던 구간이 19,000원 구간인 만큼 그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19,000원 구간을 주요하게 뚫어주는지 보시고,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21,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뚫어주지 못하고 17,700원에서 17,500원 정도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시장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점을 잡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면서 잡아갈 만한 종목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은 구간이다.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포트를 재정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때문에 이러한 이 대응 구간을 잡고 진행을 하시면 무난하게 수익으로 잘 이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많은 비중을 들고 바이넥스 가격대에 대한 고민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거 팔까 말까. 네, 오늘도 급등하는 거 보면서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좋은 수익 또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상현님의 종목으로 먼저 출발해봤고요. 저희 전화 계속 받으니까 전화 주세요. 네, 서울전화 325-8200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와 있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요즘에 대응 쉽지 않으시죠, 시청자님? 네, 네, 좀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종목은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남선 알미늄요. 남선 알미늄 얼마에 사셨어요? 3,923원요. 네, 비중 얼마 담으셨을까요? 10% 근래에 사신 가격이세요? 아, 이거 5%는 팔아먹었고요. 파셨어요? 네. 오늘 말고 상한가 쳤을 때 네네. 그때 팔아먹었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줄 알고 지금 계속 기다리는데 네. 자꾸 내려가갖고요. 언제쯤 팔아야 되는지. 아, 상한가 난 날 파신 건 익절이셨어요? 시청자님? 수익 나셨어요?
수익 났어요. 예, 팔아 먹었다고 자꾸 하셔가지고 입장하셨으니까 잘 파셨네요. 그때 근데 다 팔지 않고 남아질 물량이 이제 속을 좀 끓이시는 거군요. 남은 물량. 네네. 네, 손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으신데 생각만큼 그때처럼 시세가 나지는 않아가지고 네. 가격대 궁금하세요? 팔 수 있는 가격대? 매도가 궁금하신가요, 손더님? 네, 매도가 네, 언제쯤? 예, 이거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거 맞으시죠? 남선알미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익절의 기회 올지 한번 저희도 같이 체크해 볼게요, 손대님. 네. 네. 요즘에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조금 조용하죠. 네, 오늘도 주가가 내리는데 좀 많이 밀립니다. 장중에 9% 넘게 빠지다가 낙폭 줄인 게 지금 6.4% 내림세고요. 3,505원권 기록합니다. 오늘 뭐 장중에 3,900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매수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게 시세 끝물이라고 한다면은 좀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전에 5%를 파셨던 만큼의 내 수익 가능할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다행히 어느 정도 수익은 이제 챙기셨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너무나도 다행인데 최근에 이제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최근에 뭐 알루미늄 관세 인하를 한다라고 이제 뭐 정부에서도 밝혔고 그다음에 뭐 알루미늄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니까 원자재에 대한 이런 급등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모멘텀이 될 수가 있었지만 사실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건 이제 이 쌍용차를 인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상승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쌍용차를 인수한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급등이 나왔었지만 이제 이 회사 측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 이제 우리는 그 쌍용차를 인수할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이제 밝혔죠. 때문에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었던 구간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완전히 이제 테마의 성격을 타고 지금 이제 쌍용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이제 그 쌍용차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쌍용차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주요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KG 그룹주들이 이제 오늘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KG 뭐 ETS, KG 동부제철, 뭐 KG 이니시스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쌍용차에 대한 이런 모멘텀 자체가 이제는 거의 꿈물에 도달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쌍용차의 인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쌍용차의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내수 판매가 잘 되고 있기는 해요. 다만 이제 뭐 그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쌍용차 부지, 평택에 갖고 있는 부지가 한 9천억 정도 되거든요. 때문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부지랑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판매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득이 아닌가라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난선 알루미늄은 쌍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슈로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때문에 지금 현재 쌍용차 관련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조정해 있고 끝물에 온 이상 남선 알루미늄도 추가적으로 조정의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저점인 이제 오늘 저점인 3,4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 이상 3,000원 초반 혹은 이제 2,000원 후반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그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먼저 어찌됐든 이 밑꼬리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밑꼬리는 그려주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기는 하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더 이제 지켜보시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른 뭐 알루미늄 관련주들 보게 되면은 흐름이 그렇게 또 좋지가 않아요. 뭐 남선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다른 알루미늄 뭐 알루코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사마 알루미늄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뭐 관세 인하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 다른 알루미늄주들도 계속해서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알루미늄 관련 이슈로도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3,000원, 3,7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 손절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어려우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조정 확률이 좀 이제 높은 이상 오늘 저점이 3,4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손절을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는 대략 한 3,7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3,7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또 반드시 정리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짧게 가격대 빨리 보시고, 네, 스피디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님, 한눈 파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가격대 잘 확인해 보셨어요? 궁금한 거 다 풀리셨는지. 네네, 3,700원대는 네, 매도하고 3,700원. 3,400원을 지지 못하면은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점 이탈하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가격대에 맞게 대응 잘 해주십시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선 알미늄 봐드렸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이슈 플레이 능하신 분들 이런 종목들 많이 좀 트레이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긴장하면서 하셔야 되잖아요. 워낙에 좀 짧은 대응을 하실 계획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격대 보시고 민첩하게 반응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5% 익절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그래도 여유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오늘 종목 진단이 다양하게 올라오는데 조이시티 한번 가볼까요? 제 김호영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세요. 매수가 8,500원이시고 15%인데 왜 이 종목만 횡보일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눈물 두 방울 뚝뚝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조이시티가 거래도 좀 없더라고요. 거래도 오늘 한 43만 주 정도 동반되면서 8,000원대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높지가 않으세요. 매수가가. 네, 11,000원까지도 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가격대에서 이 종목 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전략 넘겨주시는데도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손실 구간인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게임주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뭐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이 글로벌적인 이 변수들에 의해서 크게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가 이제 게임 섹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워낙에 좋지 않았던 업황들에 대한 어떤 가격 반응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 완료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게임주들이 최근에 좋은 상승을 이제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조금 그나마 실적이 좀 견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런 이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올해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많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M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신작이 이제 발매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건십 배틀이라고 해서 이제 해외 쪽에 굉장히 조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메이드 이 위믹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P2E 버전을 새롭게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P2E에 대한 새로운 이제 이 모멘텀도 충분히 이제 확보를 하고 있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런 이 기대감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올해 이런 신작에 대한 이런 출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P2E 게임 출시로 인해서 새롭게 이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많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워낙에 조금 거래가 많이 됐었고 때문에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러한 매물들을 어느 정도 삼켜주면서 흐름이 나와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 물량을 삼켜주는 흐름들이 최근에 분명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바닥까지 더 떨어질까? 지금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분명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물론 이제 작년에 이 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이 회사 어떤 이 영업에 대한 부분들 외적인 부분에 의해서지, 지금 이 당장의 매출이나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올해 신작 기대감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이제 P2E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깔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더 떨어질까에 대한 의문은 커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이제 반등이 나와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매수가가 8,500원 정도신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제 8,500원부터 사실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좀 두터운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이 구간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돌파 시도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조이시티가 바닥을 잡고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8,500원 구간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 8,5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9,000원 이상의 상승까지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지만 만약에 8,500원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8,000원 초반대에서 힘을 모아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 진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되 반등이 나올 때 매수가 부근이 8,500원 부근을 좀 강하게 뚫어주는지 그런 부분 좀 주의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분명히 또 다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장주들도 같이 그런 흐름에 또 순환이 나와줄 겁니다. 그때 조이시티도 그러한 흐름을 따라서 같이 이제 조금 시장 반등에 맞추어서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맞춰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요하게 보시면서 매수가 부분의 돌파를 좀 강하게 나와주는지 주요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이제 무난하게 잘 수익권의 대응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한결 마음 놓이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돌아서는 게 먼저일 것 같고 조이시티도 발 맞춰줄 거라고 하니까 네, 매수가 회복되는지 여부 잘 체킹하시다가 매도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궁금하시면은 저희 도움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빨리 시간이 가서 네, 아쉽게 인사 나눠야겠네요. 네,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소천사 저희 김영희 전문가 함께 했습니다. 서사연님께서 바이낸스 맨 처음 진단 받으셨는데 고견 감사드립니다 하고 꾸벅 네,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진단도 잘 나와가지고 더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잘하고 싶다니 어서오세요. 오늘 증시가 재미없어서 진단쇼까지 시청하시고 나가신다고 합니다. 뒷산이라도 다녀와야겠어요. 네, 진달래 만발했습니다 하셨는데 저 아직 진달래 못 봤는데 진달래가 피었나요? 저는 개나리하고 벚꽃 구경만 했는데 진달래 구경 예쁘게 하고 와서 후기 감상 또 내일 이 시간에 남겨주세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삼성전자가 쌍용차 인수선을 한다고 할 때까지 나는 홀딩 이렇게 와 또 우스갯소리 삼아서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너무나 정말 이 쌍용차가 핫하게 요즘에 키워드가 되다 보니까 쌍용차 관련된 종목 외에는 관심을 또 많이 받지 못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전의 답답함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좀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저 유엔아님께서는 아이고 안 볼랜다 하셨는데 너무 보는 게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시면 잠깐 외면하시는 것도 정말 방법입니다. 이럴 때 조금 눈 딱 감고 있다가 다시 시장에 돌아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윤여민 FP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참 상선전자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게시판에서 많이 또 심정을 호소해주고 계시고, 외국인들 매물 계속 많이 쌓이네요. 오후장에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태고, 기관 수급도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향후 좀 전망에 대해서도 증권사 목표주가 좀 하향도 있고 이랬거든요. FP님께서 보시는 시각 좀 궁금하고, 전반적인 이 대장이 이렇다 보니까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삼성전자를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당연히 이제 평단가가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를 갖고 왜 고민하시는지 전 잘 이해를 못한다라고 좀 다시 반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를 갖고 트레이딩을 하실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 1분기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분기부터 좀 사이클에 좀 변곡점이 좀 생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디램 가격이 확실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 하락세를 좀 멈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봤었어야 되는 건데 좀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밀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디램 가격은 한 3% 이상, 낸드 가격은 10% 이상 좀 2분기부터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파운드리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좀 잡음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디램과 관련된 쪽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낸드도 좀 디램을 따라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좀 사이클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디램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낸드도 그렇고 좀 단기적으로 좀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오버부스팅에 대한 견서도 충분히 좀 제가 볼 때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인텔 CPU 쪽 관련돼서 DDR5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서버용 지금 CPU까지도 어느 정도 5월에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좀 터닝 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지금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악재들로 인해서 어떤 이제 공급적인 부분에서 좀 외부 변수에 좀 많이 이제 투자의 어떤 결정에 좀 어떻게 보면 좀
간섭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서 투자가 좀 약간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공급의 증가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캐파에 대한 부분이 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요가 좀 타이트해지고 공급도 타이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어떤 효과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는 계속 부족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뭐 실적 가시성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뭐 향후의 성장성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드렸겠지만 메모리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매수를 하시고 장비 소재에 관련된 부분을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할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6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권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빠르게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종목들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 정도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안전한 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은 좀 너무 제가 볼 땐 기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희 게으른 투자자님께서도 맞죠. 삼성전자는 투자재 매매는 아니죠. 네, 배당 받으면서 동행하셨는데 이렇게 마음을 편히 먹고 좀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사이클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메모리가 1순위고요. 장비 그리고 소재 이렇게 또 순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또 차례차례 한번 순서대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하나의 종목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 많은 의미를 함양하고 있는 우리 시장의 종목이기 때문에 대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힘을 내줘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길게 보면은 전혀 문제 없다라는 시각에서 삼성은 오히려 6만 원대 매수 기회다라는 부분까지 전략 저희 점검해봤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제 오늘 얘기 참 많이 나눠주고 계신데 들고 계신 분들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려주세요. 첫 번째 종목은 저희 오늘 매각설이 돌면서 요즘에 좀 등락이 있더라고요. 지능기업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민준민승의 어머님이신가 봐요. 민준민승맘님. 어서 오세요. 지능기업을 요즘에 사신 게 맞으신 것 같은데요. 2,400원 매수가시고 비중은 20%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약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오늘 2,500원대 거래가 잡히고 있는 상태고 뭐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의 신고가가 3,400원대 나왔고 그리고서는 한 27% 눌림목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슈 플레이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토목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008년도에 좀 효성그룹의 좀 계열사로 편입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업력은 좀 상당히 우수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2012년 뭐 좀 한 10년 정도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LH에서 선정하는 우수 시공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중소형 건설주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좀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건설 같은 이제 뭐 경기 민감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방망이를 좀 짧게 잡기보다 좀 길게 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대형주들이 한번 이제 신고가를 뽑고 조금은 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중소형 종목들도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좀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좀 아웃퍼폼하고 있는 게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무제표 기준으로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한 433억 정도 나오면서 지금 전년 대비 거의 200% 정도 지금 상승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저평가 좀 구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M&A 관련 어떤 이런 좀 이슈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극단적인 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과 외인은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 뭐 금융투자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매도로 지금 계속 일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지금 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좀 올라올 때마다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좀 보실 것 같고, 외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최근에 어떤 그러한 제휴를 통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을 들어오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외인과 관련된 쪽에서 약간의 제가 볼 때는 수급에 의한 좀 움직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좀 거래가 좀 많이 터졌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어제 거래량이 오늘 지금 한 6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거래량이 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다시 한번 좀 반대의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다른 메이저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좀 많기 때문에 좀 목표가를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지금 일봉에서 봤을 때 매물대가 좀 많이 몰려있는 한 2,800원 정도쯤에서 한 번쯤은 리스크 관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흥기업에 대한 또 윤여민 FP의 시각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국산 김치님께서는 오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아마 삼성의 또 비실 모드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기업들이 문제인지 시장 환경이 문제인지 국내 주식 하는 게 맞을까요? 정말 의문이 많이 드네. 오늘 하루입니다. 좀 착잡한 심경을 남겨주셨는데, 여러 가지 영향이 뭐 있겠죠. 지금 대외 변수에도 영향을 받고 있고, 일단은 수급이 너무 좀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앞으로의 좀 갈 길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 앞선 두 전문가 계속해서 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화이팅 해주세요. 저희 필면도 국산 김치님이신데, 네, 국산 종목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없다고 하니까 조금만 긴 호흡으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장님 어서 오세요. 전화를 드시고요. 네, 수장님 종목 말씀해 주시겠어요? 삼성 엔지리, 네, 수장님 제 말씀 들리세요? 삼성 엔지리 삼성 27,000 엔지니어링, 네, 27,200원에 30%에 30% 어떤 점 궁금하세요? 여기 뭐 어디 되고 갑자기 이 가진 자가 지금 작년 9월달인가 샀는 건데 네. 그 오번에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안 판다 뭐 텔레비 좋다 샀고 이러니까 뭐 나나 또 말. 그래서 예.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많으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에 못 파셨어요? 파실 수 있는 가격대 있으셨어요? 파는 거는 좀 매수가 이렇게 위해서? 좀 3만 원 뭐 간다 샀고 이렇게 3만 원 가야 안 되겠나 싶었지만은 네. 기다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적인 투자는 가능하신 여건이신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예, 그래 좀 조금 뭐 이 물타기 좀 사놔도 되는 거 어찌 좀 그것도 아, 물어보고 더 사고 싶으시다고요? 예, 예.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3만 원 아. 목표가 도전하시는 거 맞으시죠? 예, 3만 네. 원은 알겠습니다. 기다리신 보람이 있으실지 저도 궁금한데 한번 윤여민 예, FP의 판단 한번 들어보세요, 소장님. 알겠습니다. 네,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밀립니다. 장중 저가 지금 막 찍고 있는 상태고요. 24,100원. 길게 좀 운봉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기관 매도가 많은 종목입니다. 꾸준하게 기관에 지금 방해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단기 이평선 놓친 상태고요. 밑으로는 121선이 놓이고 있는 상황. 다만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는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신고점 대비해서는 15% 정도 눌림목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물량이 많으시고 지금 적정 물량으로 보시는 거 초과로 지금 30%나 담고 계시거든요. 더 사는 것과 관련해서 코멘트 3만 원도 도전 가능한지 네, 그것까지 함께 봐주세요. 예, 일단은 제가 건설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대형주들이 좀 시세가 나오고 지금 쉬는 상황에서 확실히 좀 이제 좀 제로 선호래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인수위가 좀 구성이 되면서 지금 건설과 관련된 좀 정책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지금 이제 거의 보유하신 평단가 근처까지 온 상황에서 이제 그때부터 기간 뭐 연기금의 좀 매도세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이렇게 좀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좀 주도한 섹터가 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빠르게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그 부분 연속적인 시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건설주 중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어떤 국내에 대한 분명한 이제 좀 수혜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좀 저는 경쟁력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해외 성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러시아 쪽에서 한 1조 3천억 정도가 좀 유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2분기부터는 뭐 카타르, 말레이시아, 그다음 베트남 쪽에 수주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또
고유가가 좀 계속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수요도 좀 제가 볼 땐 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수주에 대한 부분들, 거기다 또 이제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는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좀 상당히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좀 투신 쪽에서 좀 들어오면서 약간의 저가세가 보이곤 있습니다만,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추매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기관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좀 메이저 수급들 연기금이 좀 매수하는 시점에서 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보유하신 비중이 30%가 지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가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뭐 거의 절반 이상 50%까지도 좀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계좌에 많은 비중이 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종목 하나의 어떤 오르락 내리락에 지금 상당히 정신적인 좀 건강에 데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좀 기다리실 수 있다고 하신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목표가는 33,000원 정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말씀하셨던 3만원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서 좀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신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 추매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좀 메이저 수급들의 제가 볼 때는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시점을 좀 단기 바닥으로 해서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추가 매수는 지금 수급을 보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 요 정도 물량만 이제 들고 가면서 생각하셨던 3만 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전략 건네주셨거든요. 네. 물량 늘리는 거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략 잘 참고해 주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네, 좀 대화가 마지막에 좀 끊긴 것 같은데, 네, 생각하셨던 그래도 답변 받으신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게 전화 끊어주셨을 것 같아요. 다음은 뭐 볼까요? 다음도 오늘 보니까 IT 쪽에 관련돼서 문의가 많아가지고 유니퀘스트 한번 가볼까요? 네, 박카스님의 종목입니다. 유니퀘스트가 매수가가 11,400원이세요. 그리고 20% 비중입니다. 목표가와 추가 매수 가능할지 문의 주셨고,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네, 비메모리 업황에 따라서 유니캐스트 운명도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좀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질문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가 문의 남겨주셨는데, 유니캐스트가 거래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한 10만 주 내외 정도 거래되고 있는 상태에서 1,75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종목 자체가 조금 무겁고 좀 장기간의 박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거든요. 향후에는 조금 시원한 면모 보일 수 있을지 업황 진단까지 함께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제가 앞에서 반도체 말씀드렸을 때 좀 D램, 그 다음에 낸드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 반도체 좀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뭐 인텔, 퀄컴 등이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서플라이 쪽으로 해서 좀 제품이 좀 조달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국내 유통하는 좀 기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 좀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은 한 245억 정도, 지금 거의 170% 정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확실히 좀 사용량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다 자회사 드림텍의 좀 지분을 좀 포함해서 지분법 이익도 지금 한 360억 정도가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비메모리는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M&A를 통해서 좀 영업망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회사에는 성장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업체들이 좀 있죠. 뭐 메커스라든지 뭐 유니트론텍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좀 비슷하게 다 성장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가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전방 산업과의 지금 성장이 연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전 쪽으로도 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러다 보고 5G도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거래량이 좀 많이 마르고 있고, 또 좀 수급 자체가 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지금 보유하신 금액에서는 많이 지금 종목이 흔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11,400원이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거의 지금 딱 많이 지금 이제 매수하신 매물대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의 뭐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거의 이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그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살짝은 좀 지루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이제 지수가 뭐 한 1.5% 정도 좀 하락한 상황에서 좀 많이 방어를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비메모리 관련된 좀 뉴스플로우라든지 뭐 이런 좀 뭔가 트리거가 있다고 하면 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모아가는 구간이지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 자리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현 물량을 좀 홀딩하신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고 가는 것으로, 그리고 거래가 조금 나와야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하시면서 대응책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저 민승만님께서는 지능기업 진단 받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네, 왜냐하면 FP님께 또 하트 많이 날려주셨네요. 주식을 투자할 때 내가 종목을 사면은 최소 뭐 중박 이상을 기대하고 사실 것 같은데, 뭐 혹은 또 대박을 기대하고 사시겠습니다만은, 요즘엔 정말 소소하게 소박이 나도 정말 감사할 정도로 해서 시장 환경이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도 종목 쭉 보니까 또 손실권에서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고, 계속 비중을 더 넣겠다 이런 고민들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럴 때는 종목을 정말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을 더 넣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거 찬찬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때 그런 부분도 함께 저희 진단씨랑 고민 나눠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 있어야죠 뭐 하고 좀 시장에 대해서 약간 달관한 자세로 또 멘트 남겨주고 계신 분도 계신데, 시장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순응하는 자세도 굉장히 또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인내심을 길러주고 있는 최근의 시장 흐름인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저희 박래미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MFM 코리아 남겨주셨는데 조금 생소한 종목이거든요. 네, 매수가가 1,500원대이시고 비중은 많지 않으세요. 8%만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가 1,380원 정도 나오는 주식이고 거의 바닥권입니다. 추세가 이탈이 됐어요. 네, 작년 여름부터 계속해서 반등 없이 밀리고 있는 상태고요. 바닥이 1,265원에서 지난달에 나왔고, 지금은 거의 크게 벗어나지 않은 구간에서의 아주 약한 반등 시도, 네, 이 정도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좀 보셨던 종목이세요? 저는 조금 생소하네요, 대표님. 사실 이제 약간 한파 관련된 종목으로서 작년에 좀 이제 좀 테마성을 좀 느꼈던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의류 관련된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동남아 쪽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지금 의류를 좀 수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니트 관련된 종목이 조금 이제 제품이 좀 주력 제품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파 관련된 종목이니까 이제 추위가 왔을 때 좀 움직이는 좀 테마성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 500억도 안 되는 좀 종목입니다. 따라서 저도 앵커님과 같이 이렇게 뭐 자세히 보는 종목은 아니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래량도 거의 없고 지금 차트가 지금 확실히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OEM 관련된 이제 의료 관련된 종목들에서 뭐 최고로 지금 이제 사이클을 탄다라는 좀 이제 리포트들의 뉴스가 좀 많이 나오면서 의료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와 관련돼서 뭐 한파 관련 중긴 합니다만 좀 이제 수출을 하는, 특히 미국 쪽에 좀 수출이 많은 좀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고, 올 한 해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보증이 된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료 관련된 섹터도 약간 리오프닝 섹터로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가보다는 살짝 좀 위에 있습니다만 좀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고, 그게 한 1,700원 정도, 1,750원 정도로 지금 두터운 일봉상의 매물대가 있는데, 올해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반등 시마다 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사실 뭐 비중이 크진 않겠습니다만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1,500원에서 1,700원 사이에서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정리를 해보시면서 그냥 나오시는 방향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매수가 좀 업사이드 보면서 매수가 위에서 또 목표가 주셔가지고 조금은 또 안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진단 들어볼까요? 네, FP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빠르게 한 시간이 휘리릭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저희가 뛰어봤는데 마음의 위안 또 되셨는지 실제 전략도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힘 보태드렸으면 좋겠어요. 다만 시장은 조금 아직까지도 우울 모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걱정이 되는데 장중 저가대가 위치가 됩니다. 926포인트가 나오고 있고요. 거래소도 오늘 시가총액 탑10 안에서는 한 종목 빼고는 전멸입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서 코스피도 1.4%가량의 내림세에 거의 장중 저가 라인대 위치가 되고 있고 양시장 보니까 2,000개가 넘어가네요. 네, 합산해서 2,000개 넘어가는 종목들 파란불 들어오게 되면서 새파랗게 질린 구간에서 또 목요일장 오후 이제 마감을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정말 슬림화되고 있는 상승 종목 그 안에서도 이슈플레이 종목으로만 거래대금이 너무 쏠리고 있어서 이런 이상현상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지금 거래 쏠림이 극대화가 되면서 금감원 쪽에서는 예의주시에서 지켜보겠다. 뭔가 좀 부정적인 움직임이 나오면 바로 조치 취하겠다라는 오늘 경고성 멘트까지 함께 나왔는데 이런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하겠죠. 정말 내가 선택한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또 이런 시장을 슬기롭게 스트레스 덜 받고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목에 대한 의구심 있으시다면 바로바로 저희 진단쇼에 1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인사 저희 드릴게요.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어지는 이상형 월드컵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